자, 당신들의 천국 두 번째 시간. 자,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두 주인공, 그러니까 그 섬의 새로운 원장인 조백헌 원장과 부하 직원인 이상욱이 등장했었지.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상욱이 하나의 사례를 든다. 요 일화를 잘 보자고. 에피소드 1화. 이상욱은 왜 이 에피소드를 떠올리는가? 자, 요건 분명히 지금 원장이 착각하고 있는 거. 즉, 야,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공원처럼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준다. 한번 보도록 하자고. 자, 오래전에 어떤 멋진 요리화가 한 사람이 이 섬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화가가 한 명 왔어. 요리화가는 섬을 찾아가서 한 가엾은 소녀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섬에서 만났으니까 그 소녀는 분명히 한센병 환자일 거야. 근데 한센병은 나이가 들면은 발병, 병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 근데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발병을 안 한 상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몰랐어? 아니, 근데 이 섬에 살고 있다면 분명히 환자일 거야. 이 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한센병 환자야. 근데 이제 그 소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한센병이 이제 생기겠지. 그 이제 보균자라고 해. 병은 걸렸는데 아직 병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상태. 보균. 그런데 이 섬 오면 좀 위험한데? 이 화가도 그 병 걸리면 안 되잖아. 그러게. 왜 왔어? 뭐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예술가들은 종종 저런 짓을 해. 자, 어머니를 섬으로 떠나보낸 소녀는 두고두고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한센병에 걸려서 여기 있다 보니까 엄마가 그리워서 그 소녀도 여기 들어온 거야. 근데 뭐 요즘은 약이 개발돼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은 전염력은 없어. 근데 이때는 안 그랬을 거야. 그냥 같이 계속 살다 보면은 같이 음식을 먹고 생활하다 보면은 전염될 거야. 20년이 지나고 난 어느 해 여름 화가는 소녀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그 섬에 갔다가 온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이제 화가는 이제 그 소녀가 성장한 어른이 된 그 소녀를 그리기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소녀의 얼굴을 그렸다. 어떤 것은 머리 위에 꽃무늬를 얹고 그리고 꽃.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머리에 꽃을 꽂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해. 조심하자. 안 돼. 그래서 보성이 어렸을 때 아빠가 저 머리에 꽃 꽂아준 거 기억나? 걱정 안 하는데. 그럼 다행이다. 어떤 것은 결혼식을 올리러 나가는 신부처럼 눈부신 면사포를 쓴 소녀를 그리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슬픈 이야기였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자, 그러니까 섬을 떠나온 지, 즉 그 소녀를 만난 지 20년 지나서 그 소녀를 상상하면서 그린 거야. 왜? 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겠지. 계속 기억이 났겠지. 근데 문제는, 서럽게 다시 가면 현실은 어떨까? 그 소녀의 현실은 어떨까? 죽어겠지. 죽었을지도 모르고, 나병이, 한센병이 아마 심해졌겠지. 그게 요 에피소드의 핵심이야. 아름답게 성장한 그 소녀의 모습은 이 화가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야. 실제로는 없을 거야. 이해되겠어? 도성이 요즘 잘 이해 안 되면서 무턱대고 이해된다고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 왜? 정말 이해했어?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아니. 이해 안 됐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고.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막 환호한다. 저 소녀 정말 아름답다. 왠지 슬프고도 아름답다.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림이야. 진짜 그 소녀야. 그림이겠지. 진짜 소녀는 죽는 거나 아니면 이미
병이 너무 심해서 음. 이제 침대에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상상으로 그러지. 이 그림만 보면서 오, 저 소녀 아름다운 저 소녀 저 아름다운 섬 서울도 아름답다. 그래, 네가 거기 살아보라고. 한센병 걸려가지고 그러면은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해서 이 섬에 오게 되면은 정말 그래도 이 섬이 공원처럼 아름다울까? 와,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나 평생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여기서 살래. 그러고 싶을까? 여기 알겠지만 쉽게. 그래서 화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 그림을 보면서 오, 아름다운 소녀요, 사랑스러운 소녀요, 그리고 소녀의 섬이요. 그들에게는 섬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공원처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섬 바깥 사람들, 즉 건강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섬에 대한 환상이야. 실제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섬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 이 섬은 아름다운 지옥이야. 근데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야, 저 섬 예쁘네. 저 섬에 살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은 행복하겠다. 섬 사람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리고 이제 조 베커 원장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야, 섬이 이렇게 한 건데 왜 탈출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야, 봐봐, 섬이 야, 육지에 이런 거 별로 없다고. 이렇게 한다고 곳이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이상욱이 이 소설에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조백헌 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바깥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원생들의 시선에서 이 섬을 바라봐라. 그래야 당신이 이 섬의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조백헌 원장은 그걸 깨닫지 못해. 마지막까지 바깥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섬을 낙원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30층짜리 회관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싫다, 필요 없다, 임마. 그러니까 원생들의 입장이 돼보면은 30층짜리 회관은 원생들에게 필요 없구나. 원생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구나. 이걸 알고 포기할 텐데 원장은 바깥쪽에서 구경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야, 여기에 30층짜리 회관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너희들 얼마나 좋겠어. 그 생각 자체가 바깥 사람의 생각이라고. 알겠어? 응. 부임 선물이라. 거참 부임 선물치고는 썩 마음에 드는 편이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겠어? 그걸 썼습니다. 말해보. 위인들이 섬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내게 대한 부임 선물의 의미 속에 숨어 있다면 그걸 똑똑히 알아둬야지 않겠어? 자신이 없다. 그러고 보니 당신 아까부터 말투가 꽤 유식한 사람 같은데 무식, 유식. 무식은 바보 같은 거지. 유식은 똑똑한 거지. 아, 이유를 알고는 있지만 나한테 아직 그걸 일러줄 수는 없다. 이런 말이요. 즉 지금은 말해줘봤자 당신 이해 못한다. 뭐 그런 뜻이요. 당신이 날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급하게 상골, 한바탕, 힐난하고 나서는 힐난하다는 것은 이제 꾸중하고 나서는 좋아요. 얘기해주기 싫다면 내가 하나 내겠어. 까짓 네가 얘기 안 해준다면 내가 하나 내고 말지. 자동차가 마침내 신생리 돌뿌리 해안, 즉 이제 원생 두 명이 탈출한 곳, 그곳에 왔다. 두 사람을 내려놓았다. 돌뿌리 해안 근처는 인간과 사람의 왕래가 드문 것이었다. 여름바다가 발밑에서 시원스럽게 파도치고 있었다. 이 1km도 못 되는 바다폭은 환자들이 녹동 쪽에서 배를 타고 한번 이곳을 건너오기만 하면 다시는 살아 돌아갈 날이 오지 않는다는 한설인 해역이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육지에 도착하면은 두 번 다시 안 돌아오겠지. 응. 근데 실패해서 가다가 이제 바다에 빠져 죽으면 못 돌아오겠지. 어쨌거나 여기에서 바다에 뛰어들 결심을 한 사람은 두 번 다시 이 섬에 돌아오지 않는다.
저 두 사람 잡았는데 음. 죽었어요? 두 사람은 모르겠어. 뭐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안 나와. 잘못하면 물살에 휘말려 죽을 줄 알면서도 모험을 저지르는 모험, 어드벤처 저지르는 자들한테 그까지 대비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뭐 저게 이제 철책도 있고 이제 여기 위험하니까 뛰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저 표지판도 세워놨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실은 너무들 결사적입니다. 자, 원장은 곧 차를 되돌려 세웠다. 차를 몰아 신생리 병사지대로 들어가서 원생 몇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생들이 직접 물어볼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상욱이 안 가르쳐 주니까. 자, 원장은 성급하게 차를 뛰어내려갔다. 나 새로운 원장이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요. 어젯밤에 당신네 마을 사람 둘이 섬을 도망쳐 나가지 않았어. 그런데 안 가르쳐준다. 불신의 눈빛. 난 너를 못 믿겠어. 그런 눈빛으로 원생들은 원장을 쳐다본다. 원장과 사내들 사이엔 이상스럽게 기분 나쁜 그리고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두려워하는지도 알 수 없는 무겁고 위태로운 침묵이 지나가고 있었다. 뭔가 분위기가 무겁다. 알려줘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야기가 앞으로 더 진행돼야 되니까 여기서 벌써 답을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 긴장감을 조성해야지. 텐션. 자, 아는 대로 대답을 해보시오. 어서. 그런데 원생들이 대답한다.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라면 우리도 모르는 일이야. 즉, 당신이 모르면 나도 모르고. 그럼 답은 누구에게 있다? 자, 원생이 원장을 보고 대답한다. 당신이 모른다면 나도 모르고. 그냥 안 알려줘. 큰 거지. 역시 상호가 같은 생각이다. 알려줘 봤자 당신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이 모른다면 나도 모른다. 즉, 답은 당신에게 있다. 말을 해라, 말을. 너희는 알고 있다. 말을 해라. 여기서 이상하다. 원장의 오른손이 문득거리 권총집, 권총을 넣어두는 이 가죽 자켓, 가죽 케이스, 권총집 근처에서 경련, 손을 떠는 거. 경련 아직 떨고 있었다. 원장은 여기서 대답을 안 한다고 권총을 꺼내려고 할까? 권총 꺼내서 뭐 하려고? 소리야? 즉 원장은 니들 끝까지 대답 안 하면 나 어쩌겠다? 죽인다. 이렇게 조백한 원장의 태도다. 어제 아빠가 질문했었지. 조백헌 원장은 의사이면서 군인인데 그럼 조백헌 원장은 여기에 의사로 왔을까? 군인으로 왔을까? 어느 쪽일까? 아마도 지금 때 아마도 군인으로 왔어요. 군인으로 온 것 같아. 그래서 조 원장은 전쟁으로 원생들을 치료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게 과연 치료가 될지 모르겠다. 그는 거의 광인, 미친놈처럼 악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원생들은 싸늘하게 비웃고 가버린다. 당신 자신이 알아보시오. 그자들이 왜 이 섬을 빠져나고 싶어하는지, 왜 당신에게 그자들이 말을 피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 스스로 그것을 배워 알도록 해보시오. 아마 당신이 이 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요. 즉, 나 혼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당신이 한센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오. 그럼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당신이 모른다는 것은 당신이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구경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동상을 지니지 않은 원장이라면 상욱은 아마 이 부인 연설조차 염두에 없다. 또 가올리.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내에겐 그것이 가능할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원장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르지 않을까. 상욱은 기대를 한다.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섬 전체가 공원 같다고 말한 바로 거기서부터 원장의 오해는 시작되고 있었다. 즉 원장은 거기서부터 이 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적어도 그 여류화가의 소녀나 여류화가, 여성화가의 소녀, 그 그림 속에서 이제 아름답게 이제 웨딩드레스 입고 있는 소녀. 그, 그런데 사실 별리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장은 바깥 사람들의 눈으로, 와, 이 소녀 아름답네. 그러니까 화가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감탄하고 있는 거야.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와서 그 소녀를 직접 한번 봐보라고. 아름다울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이상으로 슬픈 섬의 모습은 아니었다. 실제 들어보면 섬은 슬프고 괴롭다. 당신들이 이 섬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것부터 이해해야 한다. 제일 먼저 차가 닿은 곳이 신생리 산비탈에 자리 잡은 만령당 앞이었다. 원통형 콘크리트 건물 위에 갓은 이제 옛날 조선 사람들 쓰던 이렇게 시커먼 모자 알아? 갓. 그게 갓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서양 사람들은 얘기하지. 오 마이 갓! 썰렁했나? 아빠가 준비한 회심의 쪽프였는데 갓처럼 생긴 지붕을 올린 이 건물은 지난 40년 동안 이 섬으로 왔다가 주인 없는 한줌 제로 변한 5천여 원혼은 원망을 가진 권력, 귀신. 왜냐하면 가족으로부터도 추방당해서 여기에서 이제 평생 다시 가족을 못 만나고 여기서 죽었거든.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땅에 묻지 않아. 그냥 소각해. 불태워. 잠들어. 그리고 이제 이 섬의 성격상 가족도 시체를 안 찾아가. 왜냐하면은 제가 그 나환자의 가족입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사람들이 알잖아. 네 가족이 한센병 환자였다고? 그럼 혹시 너도? 그럼 걔도 따돌림 당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환자가 죽어도 가족들이 우린 그 사람 몰라요 해버린다고. 슬픈 일이지. 잠들어 누워있는 사자들, 여기서 사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집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모아놓은 곳이다. 만령당.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이 섬 5천여 생명들이 살아있는 영혼들이 뭐 이르거나 늦거나 빠르거나 늦거나 언젠가는 또 동료들의 손에 의해 한 줌의 죄로 이곳에 눕게 될 한스런 섬 생활의 종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자, 그리고 요 소설에서 이제 또 한 명의 주인공인데 주정수 원장. 이 사람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섬에서 과거 원장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나빠서 유명한 거야? 사람 좋아서 유명한 거야? 둘 다 처음엔 잘했어.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이상해졌어. 근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섬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 깔고 건물 세우고 이 사람이 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원생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람을 기억해. 그리고 주인공 조백헌 원장은 라이벌 의식. 야, 걔가 그렇게 대단해? 야,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정수 원장과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자, 그럼 주정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고. 다음번에 상욱이 원장을 안내해 간 곳은 동생리 바닷가 선창이었다. 선창은 이제 마토, 이제 배 출발하고 오고 하는 곳. 이 섬 병원의 네 번째 원장이었던 일본인 주정수라는 인물이 환자들을 동원하여 오랜 기간 끝에 일으키는 병사지대의 관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섬에서 저거 누가 만들었어? 주정수 원장이요. 저거 누가 만들었지? 주정수 원장이요. 이 섬에는 뭐 다 주정수가 만들었나? 그러면서 이제 원생들은 정답 항상 주정수 원장 얘기를 해. 조백걸 원장은 너를 받는다. 아니 걔가 그렇게 대단해? 야 내가 더 대단해. 그래서 30층짜리 회관을 짓고야 말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10층짜리 회관을 만들었거든. 야 내가 더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가 된다고.
4대 원장 주정수라면 이 섬 병원을 오늘날처럼 건설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선창과 외곽선 도로 개설을 일으켜낸 공적, 그러니까 이제 뭔가 훌륭한 일을 했는 것 때문에 자기의 동상을 선물 받은 원장님이지요. 동상을 선물로 받다니. 즉, 이 섬에 주정수 원장이 이 섬에 아주 많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생들이 감사의 선물로 그 주정수와 똑같이 생긴 동상을 이 섬에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들지 않아. 아마 죽고 오면 그랬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북한은 동상을 만들어. 근데 일본은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든다. 일본은. 그냥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어도 그 사람 동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좀 달라. 이 탑 자리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정수 원장의 동상이 서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할 때 없어졌다. 왜냐하면 구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구라탑이라는 게 서 있는데 이 동상 대신에 그러니까 이 탑이 서 있던 곳에 원래 이 주정수 원장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주정수 원장은 이곳에서 일제 말기까지 그러니까 일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 말기까지 줄곧 섬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상의 주인이 그 옆에서 칼을 맞고 쓰러진 다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자, 주정수 원장은 이 동상 앞에서 원생들에게 살해당했다. 원생들에게 살해당했다. 무슨 뜻이야? 원생들이 주정수 원장을 죽였다. 왜? 그걸 한번 보자고. 왜 원생들이 주정수 원장을 죽였을까? 주정수 원장이 이 섬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데 상욱은 그 원장의 태도에서 문득 어떤 집요하고도 치열한 투지, 그러니까 어떤 싸우고 싶은 이런 의지 같은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 이상욱은 그러니까 이 주정수 원장이 이 섬에서 만들 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그 임기나 채우고 떠나세요. 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조백헌 원장은 아니 주정수가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야? 가 돼버린다. 역효과. 이상욱이 기대했던 효과와 정반대의 효과가 나버렸다. 오히려 조백헌 원장은 열을 받는다. 아니 그러니까 원생들이 아직도 전부 다 주정수 원장만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주정수를 싹 지우고 내가 사람 원생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만들어버리겠어. 이렇게 된다. 다음 애도. 그래서 이제 조백헌 원장은 그 생각을 한다. 내가 만약에 30층짜리 회관을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와서 또 그 30층짜리를 무너뜨리고 50층짜리를 만들면 어쩌지? 그래서 조백헌 원장은 아예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거대한 걸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도 내 이름을 못 지우도록 또 나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내 이름을 못 지우도록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걸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섬과 자신의 직책에 대한 원장의 투철한 사명감과도 관계가 있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배자의 욕망이다. 뭔가 내가 지배자가 되었으니까 이 섬의 지배자가 되었으니까 뭔가 내가 이 섬에 뭔가를 해놓고 가겠다. 뭔가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저거 조백헌 원장이 만든 거야. 이런 걸 뭘 하나 내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게 지배자의 욕심이거든. 원장이 이 섬을 바깥 조경처럼 아름답게 보지 않게 되었다면 그건 일단 다행이라 할 수 있으나 의외로 원장이 뭔가 그 투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달라. 나는 한번 해보겠어. 그러니까 주정수 다음에 몇 명의 원장이 실패했단 말이지. 나는 걔들과 다르거든.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조백헌 원장은 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스피릿.
이 섬엔 도대체 시원한 내력이 담긴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모양이구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온통 원한이 어리고 한이 맺힌 것뿐이란 말이요. 뭐 이 섬이 좀 그렇다. 다들 이 섬에 원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고 다들 이제 억지로 쫓겨서 여기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막 곳곳에 슬픈 얘기, 무서운 얘기, 비참한 얘기, 느닷없이 사옥을 향해 핀잔기 어린 불병을 터뜨렸다. 사옥은 슬그머니 혼자 미소를 숨기고 있었다. 자,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맥밀러 속으로 그런 원장의 얼굴을 훔쳐본 상우의 입가에 안도의 빛처럼 다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기 이제 원장이 아니 뭐 섬이 왜 이래? 뭐 야 이거 뭐 까마득하구만. 이거 뭐 너무 힘들겠구만. 이 섬을 지날 수 있을까? 상욱은 그런 걸 발견할 때 웃는다. 그러니까 상욱이 웃는 것은 원장 안에 감춰진 동상을 발견하거나 원장이 안 되겠어 나 포기할래. 그럴 때 상욱은 웃는다. 왜? 그러고 싶어? 한번 보자고. 자, 그리고 상욱이 설명한다. 사실 이 섬에는 만약에 원생들이 그러니까 치료가 끝나서 더 이상 전염성이 없는 병이 전염성이 없어. 즉 음성 환자, 양성 환자는 병이 진행 중이고 전염성이 있는 환자야. 근데 음성 환자는 병이 이제 진행이 끝났어. 병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아. 그리고 전염성도 없어. 그래서 그냥 멈추는 거야. 더 나빠지지 않아. 그래서 음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섬에서 자기가 원하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 원하면은. 그런데 자, 그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은 안 나가다가 어느 날 밤에 문득 그냥 바다로 뛰어든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조백헌 원장은 황당하다. 당신 지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는 왜 우리 어제 봤던 영상에서 보면은 고양이가 막 꿈을 꾸면서 펑 하잖아. 그게 잠꼬대야. 자면서 하는 소리. 왜? 음. 왜 그냥 나가면 되잖아. 왜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보자고. 섬을 나가라 할 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내키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섬을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갈 때는 죽으라고 안 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바다로 뛰어든단 말이야. 목숨 걸고. 그게 뭐야? 제발로 섬을 걸어 나가도 말릴 사람이 없는 작자들이 뭐 때문에 일부러 그런 미친 지랄을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해할 것은 이거다. 이들이 두 가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인간. 자, 그들은 환자이기 이전에 인간인 거지요. 그런데 그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들이, 즉 환자와 그 인간이 실상은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개의 정체성이야. 자, 한번 보자. 자, 음성 환자분들은 나가겠다고 신청하면 나갈 수 있어요? 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자, 나가면 어떨 겁니까? 육지에 가면은. 왜? 집에 가면은 가족들은 환영해 줄까? 왜? 아니, 그래, 이제 음성이니까 전염성이 없어. 근데 왜?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이럴 땐 가정을 볼 필요가 있어. 자, 배를 타고 나갔다. 예. 가족을 찾아갔다. 예. 가족이 환영할까? 왜 아니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병의 진행은 멈췄지만 몸에 보면 벌겋게 이렇게 한센병 자국이 있잖아.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야, 저 집에 한센병 가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 두 사람까지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가족을 찾아가도 가족이 야야 오지 마 하고 한다고. 자, 그리고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가서 내가 과연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거야.
일자리도 없어. 가족도 외면해.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될 거라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갑자기 또 밤에 바다에 뛰어드는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저 멀리에 육지에 거기 화려한 이제 도시 불빛을 보다 보면은 기분 어떨까?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 저기에 섞여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싶은, 특히 가족들과 섞여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겠지. 그때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나가려고 할 때는 나는 나 혼자니까 나가도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아. 오히려 이제 나 혼자 왔다고 막 사람들이 몽둥이를 때릴지도 몰라. 이 당시의 분위기라면. 그런데 밤에 또 밤에 혼자 이렇게 그 도시의 불빛을 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욕망이 튀어나오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싶다. 그래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도시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조백헌 원장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조백헌 원장은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그렇게 복잡해? 조백헌 원장 보면은 걔들이 무슨 인간이야. 걔들은 그냥 환자경 환자지. 맞아. 결국 그래서 조백헌 원장이 여기서 세우려고 하는 이제 어떤 변화, 개혁은 실패한다. 왜냐하면은 얘들이 인간으로서 욕망도 갖고 있다는 것을 조백헌 원장이 이해를 못해. 야, 니들은 나 혼자지. 그러니까 나 혼자인 니들을 위한 내가 특별한 천국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섬에 나환 자들을 위한 특별한 천국이 만들어지길 원할까? 아니면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차별 없는 세상에서 가족과 같이 어울려 사는 걸까? 맞아. 즉 이들이 꿈꾸는 낙원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베클 원장이 이 섬에 당신들의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어. 왜냐하면 이들이 꿈꾸는 낙원은 자기 가족이 있는 자기 고향에 거기 있어. 거기 가는 거야. 거기서 차별 없이 사는 게 그들의 낙원이야. 근데 조 원장은 여기에 당신들의 낙원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은 내가 낙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당신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섬으로 돌아갈 생각을 버리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게 가능하겠냐고. 계속 가고 싶은데. 어. 그러니까 그만큼 조 원장은 지금 나환자들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환자의 그 이중적인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알 거다. 이 섬의 나환자들이 천국을 만드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다. 근데 조 원장은 끝까지 이해를 못해. 근데 문제는 조 원장은 원장이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나는 이전 원장들하고 다르다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아 됩니다. 그렇게 비극이 시작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은 역시 어려워. 말이 너무 유식하단 말이요. 얘기는 즉 간단하다고 하더니 무슨 말요술, 그러니까 궤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얘기가 기니까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